다음은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3가지 충격적인 히틀러에 대한 계시입니다. 워서프트월 194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인종과 유전학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개정은 이 인종차별적 이론이 히틀러에게 어떻게 매우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정체성에도. 당신은 독일군이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로 진출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안슐루스 동안 아돌프 히틀러가 작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마을의 파괴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베르크라이스 17의 사령관에게 돌라르스하임 마을의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모든 2,000명의 주민들이 대피되었습니다. 포병이 해당 지역으로 운송되어 위치를 잡은 후 그들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그런가라는 의문이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이유인 무기 테스트보다 더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유는 마을 주민들과 독일 군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라르스하임의 교회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최근에 게슈타포 보고서로부터 그의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할머니인 젊은 마리아 안나 시클그루버는 부유한 유태 가정에서 미혼 가정부로 일하면서 히틀러의 아버지를 임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하게 만드는 함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척으로 유태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자 아돌프 히틀러는 증거가 담긴 묘지를 포함한 전체 마을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와 많은 다른 설득력 있는 지표들로부터 히틀러가 자신의 기원, 피, 성격, 그리고 몸에 대한 억압된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감을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입증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 학살을 선동한 독재자로서의 아돌프 히틀러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 아이디어는 크게 주목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항상 그의 신체 건강에 대해 불안해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가 현대의 공포증 진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1936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는 매우 의심스러운 의사인 터도르 모렐 박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모렐 박사는 히틀러에게 다양한 이상한 약물들로 치료하였고 그에게는 정기적으로 대량의 포도당, 비타민, 자극제, 식욕증진제, 이완제, 진정제 그리고 수면제를 처방하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하루에 최대 20번까지 직접적인 정맥 주사로 투여되었고 그 가치는 적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치 내부 많은 이들은 모렐 박사를 사기꾼이자 비과학적 치료법 발명가로 여겼다. 메타암페타민, 헤로인, 그리고 상업적으로 생산된 독극물을 포함한 금박으로 포장된 약병을 정기적으로 투여함으로써 그들이 맞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히틀러가 특히 걱정했던 한 가지는 방귀였고 이것은 날조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방귀와 장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아트로핀과 스트리키닌이라는 두 가지 나쁜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 방귀 억제 알약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진 약물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알약을 매일 대량으로 복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몸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약물 섭취는
하루하루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인 영향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에는 히틀러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그 악화의 많은 부분은 모렐 박사가 처방한 이상한 치료법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불확실성에 흐려진 세 번째 측면은 퓨러러와 그의 생식기를 둘러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만연하고 인기 있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동전 주머니에 동전이 너무 적게 태어났다는 것이 종종 반심각하게 반은 농담으로 언급됩니다. 이 상태를 위한 과학적 용어는 모나르키즘이었고 히틀러가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제로 적어도 한 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개념은 보기 대령의 비트에 맞춰 행진하고 노래하면서 영국군 병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불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명은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히틀러는 한 개의 볼만 가지고 있고 게리는 2개지만 매우 작습니다. 힘플러는 단지 7개만 가지고 있지만 고기 삼촌은 2개의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지 농담일 뿐인가요? 기본적인 선전일 뿐인가요? 괴벨스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용하자면 전혀 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에는 거짓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진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제3제국의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왜 남자의 고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실제 사람들 주변에 자라는 신화는 큰 정도로 역사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것들이 히틀러의 삶과 제가 이전에 말했던 대중적인 선전의 태도와 권력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고 대중선전 전에 시도해보죠. 증거를 살펴보고 시도해봅시다. 1970년 소비에트 당국은 고 퓨러의 시체에 대한 가정된 부검보고서의 텍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1945년 베를린 이 레드 아미에게 빠지고 히틀러가 베르멘 퓨러의 벙커에서 자살한 후에 촬영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레드 아미 병리학자들이 히틀러의 시체에 수행한 부검은 명확한 결과를 가져왔다. 왼쪽 고아는 음낭기나 정관, 내허리 채널 또는 소박요괴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인용을 마칩니다. 일부는 이 보고서가 KGB의 조작이라 의심하지만 다른 역사학자들은 진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모로 이 문제는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성과 거짓성을 주장하는 계정이 모두 존재합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 의사는 1943년 기록에서 히틀러의 남성성이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는 솜 전투 중에 폭탄이 터져 나온 파편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은 물리적 증거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히틀러의 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이 그의 겉보기에는 소심한 외관 뒤에 숨겨진 특정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약간의 성적인 주제에 대한 언급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활동 전반을 설명하기 위해 더러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혐오감을 표명했다. 히틀러에게 섹스와 성은 불쾌하게도 변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성건강, 그의 잠재적인 왕정주의를 포함하여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생애 각 단계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들 이전에 그의 가장 세상을 바꾸는 군사 행동을 예상하면서 히틀러는 실패에 대한 만연한 감각에 의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살과 계속으로 놀았고 히틀러는 역사, 독일 국민 또는 신이나 무엇이든지 역사, 독일 국민 또는 신이나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를 판결하거나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보고 심지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 그의 가족 역사와 극도의 건강 공포증은 이 이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저 한 사람이었고 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독일과 유럽에서의 나치즘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히틀러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어떤 원인, 증상, 효과가 있더라도 정신 건강 문제를 실제적인 증오로 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쉽게 빠지는 냉소적 증오도 아닙니다. 진짜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의제를 추구할 때 편리하게 빠져드는 냉소적인 증오도 아닙니다. 유태인, 슬라브인, 공산주의자,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 로마니인, 심지어 결국에는 독일 자체에 대해서도 아돌프 히틀러는 진정하고 열정적인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 증오의 기원이 히틀러의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히틀러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인 그의 최고 비밀 유태인, 헤리티지, 약물 중독, 건강 공포증 및 잠재력, 그의 군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결함이 있고 개인적인 사람으로서의 강력한 인간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의 폭군들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개가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느끼는 것이나 그의 역사 속 폭군으로서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이나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